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밖에서 8월 26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전은식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는데 뉴스가 하나 떴더군요. 뉴스라기보다 정치판 뒷골목 풍경이라고 할까요? 배설하는 곳 말입니다. 요즘 여당의 독수리 오영재가 다시 등장한 모양입니다. 독수리 오영재는 그 옛날 신한국당을 탈당했던 이부영, 김부겸, 김영춘 그리고 이우재, 안영건 의원 등을 일컫는 단어죠. 독수리는 철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참 기분 좋은 비유였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 오영재들 가운데 이 정권에서만 2명의 장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독수리 오영재라니요. 보도를 보니 민주당 이재정 그리고 장경태, 김남국 의원 등이 일본 애니메이션 독수리 오영재 포스터를 홍보에 활용한 독수리 오남매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틈만 나면 보수적으로 친일파라고 엉뚱한 공격을 해대던 민주당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패러디했군요. 그런데 그만 그 방송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고라기보다 그들이 평소 하는 말을 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말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이더군요. 장경태 의원이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 회의에 참석하러 자리를 뜨자 와 법사위 재밌겠다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그러자 이재정 의원이 싸움을 즐기시는 거예요? 라고 묻고 다시 장 의원은 법사위 힘들겠다. 저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지? 라고 한 겁니다. 야당 의원이 발언을 개소리라고 한 것이죠. 이 발언을 한 장경태 의원은 순천고 서울시립대 출신 당뇨입니다. 제가 굳이 출신을 밝히는 것은 상대방을 명색이 외부에 송출되는 방송에서 개라고 부른 데 대해 족보를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얘기하죠. 정치인으로서 대중에게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지도자는 아주 드뭅니다. 제가 많은 핑계를 읽어보았지만 제가 아는 분은 광산노조와 싸우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자고 국민에게 호소를 했던 마그렛 대치 여사와 그리고 패전 직후에 국민에게 근검 전략을 강요했던 콘라드 아덴하우어 정도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은 때로 국민이 고통을 감수할 것을 필요로 할 때가 있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걸 모르지만 혹 그걸 아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정치인은 대중의 눈치를 보는 직업인데다가 많은 경우에는 그 정책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정도의 내공이 정치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듭니다. 역사의 심판보다는 우선이 인기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 더 나아가서 통치자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함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요즘 여야 정치인 간의 재난지원금을 두고 벌이는 논쟁을 보면서 느낀 소회였습니다. 사실 여야가 앞다투어 긴급재난지원금을 또 주자는 제안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통합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합니다. 그게 당론인지는 모르겠는데 비대위를 장악하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이 한 얘기니 당론이라고 봐야겠죠. 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대권 주자들과 정부, 청와대의 생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그가 늘 주장하는 국민 기본소득 개념으로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똑같이 주자고 합니다. 같은 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결론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나 중부장관인 홍남기 장관은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 총리는 24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반대한 거죠. 그는 확실하게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상황이 되어야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홍남기 기재부 장관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는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경우 가장 사태를 냉정하게 살피는 쪽은 어딜까요? 당연히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 기재부 관료들입니다. 그런 뜻에서 평소 군부의 심기를 잘 헤아리는 홍남기 장관이 2차 재난지원금의 난색을 표명한 건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청와대도 지금까지의 말과는 다르게 더 이상 재정을 악화시키다가는 모든 꿈이 허사가 되는 최악의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포퓰리즘에 이골이 난 이 정권이 수혜에다가 다시 경제가 멈춰선 듯한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을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 과실을 여당인 민주당이 모조리 독차지할 걸 뻔히 알면서도 야당이 지금 돈을 풀어야 한다고 바람을 잡아주는데도 말입니다. 홍남기 장관은 더 졸랄매일 허리도 없다면서도 여당의 공세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기가 상당히 회복 조짐을 보이는 양상이어서 아직까지 양호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세 차례 추경에서 이미 지출 구조조정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지출 경정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공공기관 지출 구조조정은 국가가 쓸 돈이 아니라고도 했죠. 결국 100% 빚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도 소상공인 매출이 8월 초까지 90% 정도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말했더군요. 만약 내각의 이런 말들이 사실이라면 졸지에 김종인 위원장만 머쓱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남기 박영선 정세균이 결국 긴급재난지원금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홍 장관이 국가의 미래나 다음 세대를 위해 그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솔직히 문 대통령 심기 경호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문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문 대통령은 감염병 사태에도 우리가 경제를 제일 잘 선방했다고 국민 앞에 자랑을 했죠. OECD 국가에서 우리 성장률이 1위로 전망된다면서 홍 장관이 경제살인탑으로서 총체적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엄청난 칭찬이죠. 아마도 8월 10일경 나온 OECD 보고서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0.8%로 상향을 한 것이 주요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간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 정부 출범 후 3년 동안 모든 지표가 하향 곡선을 계속 해온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재정을 그렇게 풀었는데도 투자, 생산, 소비할 것 없이 모두 추락했습니다. 만약 작년 2분기에 재정을 풀지 않았다면 작년 1분기 이후 진작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더 놀라운 건 OECD 리포트에서 내년 전망치를 한국이 전체 37개국 중에 34위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내년엔 전 세계가 경제 회복 시기인데 우리는 거기서 소외된 것이죠. 그런데 홍 장관은 이 말은 쑥 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경제가 폭망해서 기저효과로 남들처럼 더 추락할 것도 빌반 없는 걸 두고 OECD에서 1위를 했다고 자랑을 하면 그것이야말로 아주 의도적인 오판입니다. 게다가 홍 장관은 김현미, 김상조와 함께 이번에 민심 위반을 부른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사람이죠. 그는 7월 고용 동향에 실업자가 114만 명, 그리고 청년 확장 실업률, 체감 실업률이 25.6%. 이런 사상 최악의 지표에도 5월부터 고용 상황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입니다. 과연 그가 인구 5천만인 이 나라에서 구직을 처음부터 단념한 비경제활동 인구가 무려 1665만 명이나 되는 것을 알게나 하는 걸까요? 그 홍남기 장관은 지금 정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긴 국가재정에 파탄날 지경이니 무슨 수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짚을 것은 지금 소득주도 성장에도 빈부격차는 계속 더 커지고 있으니 국민 대다수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국민계세제에는 이 정부가 눈을 감고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자신들이 지지 기반인 다수의 저소득층에 등을 돌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득세를 면제받는 국민은 무려 38.9%, 그러니까 40%가량 됩니다. 반면 상위 1%가 내는 세금은 무려 41.6%나 되더군요. 상위 10%로 확대를 하면 86%를 넘습니다. 그중에 근로소득세는 상위 1%가 32%,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상위 1%가 부담하는 몫이 50%입니다. 법인세도 상위 1%가 78.4%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홍남기 장관은 다시 고소득자 세율을 높이고 고가주택에 징벌적 종부세를 내도록 세법을 바꾸는 걸 주도했습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38.9% 면제자는 그대로 놔둔 채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걸까요? 이런 폭정이 지속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아마도 홍남기 장관뿐일 겁니다. 당장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2020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는 홍 장관이 주도한 조세 구조에 대한 날선 비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12년간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구간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단지 고소득층의 과세표준 구간 변경과 세율을 높이는 것만으로 소득세 구조를 유지하는 문제가 있다. 결국 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만 돈을 더 받도록 계속 구조를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정부가 늘린 지출을 정치적 타격이 적은 부자들이 모두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 이런 주먹구구식 정책은 사실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에 민심 위반을 부른 부동산 3법도 주먹구구식인 건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깊은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민주당과 정부가 7월 말 주택임대차보법 개정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집주인에게는 갱신 시에 전월세 5% 이내 인상을 보장한다고 했죠. 그런데 언론 보도를 빌리면 졸속 처리 때문인지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입법 사고란 것이 났습니다. 입법 사고 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청구에 따라 임대 연장을 할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고 했지만 세입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조문을 두지 않아서 임차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도록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년 갱신 청구권은 강행 규정인데 5% 집세 인상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임의 규정이 된 겁니다.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나 축조 심사를 생략한 채 상정 2시간 만에 뚝딱 처리를 했으니 사고가 난 걸까요?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던 걸까요? 이 법안은 법사위 통과 다음날 본회의에서 1시간도 안 돼 통과됐죠. 그리고 하루 뒤인 31일 국무회의 심사를 거쳐 공포가 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딱 이틀 만에 이런 국민의 주거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상정되고 가결되어 시행까지 완료된 겁니다. 그 기간 안에 아무도 입법사고를 몰랐습니다. 참 놀라운 순발력이라고 할까요? 결국 아마추어 권력이 폭정을 일삼는 셈이 됐습니다. 월요일은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리는 날이죠. 그런데 이번엔 유리카마개를 두고 떨어져 앉아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이 주목한 것은 문 대통령의 거칠어진 입입니다. 이렇습니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대통령은 평소와는 달리 반사회적 범죄, 노골적 방해 같은 거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21일 서울시와의 긴급점검회의에서는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더군요. 문 대통령의 입이 이렇게 거칠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 급박하다, 뭐 이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군사정권처럼 대통령이 강압적으로 음포를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대통령은 모든 걸 광화문 집회와 교회에 다 미루고 싶겠지만 사실 국민들은 더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미 정부가 나서 소비를 촉진하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각종 할인 쿠폰을 124만 장이나 뿌리지 않았습니까? 해운대를 비롯한 해수욕장에는 몇십만씩 인파가 몰렸습니다. 정부는 내수를 살린다면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솔직히 잘못을 인정했더군요. 그가 국회 예결위에 나와 한 말은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그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게 아니죠. 방역을 해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군요. 요즘 민주당이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는 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설되는 공수처장 후보를 빨리 추천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도 통합당은 추천할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조차 심의를 하지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문제로 민주당 의원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끝내 공수처장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해 부득이 야당 추천권을 없애는 법률 개정을 하겠다는 거죠. 살면 살수록 성인의 말씀들은 더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 다들 알고 계시죠? 내 자신을 알라.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